네, 방금 전 뉴스웨브 시간에 양아람 기자도 전해주셨는데요. 이 다스 수사팀이 기존에 드러났던 120억 원 외에 추가 비자금, 그것도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포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스 실소유주 등을 규명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던 참여연대의 김경률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경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자, 위원장님은 추가로 드러났다는 비자금이 성격 그리고 규모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오늘 검찰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 성격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액 규모라든가. 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입수해서 본 계정별 원장이라든가 네. 그 통장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오신 일부 분들하고 계속 이제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예. 크게 두 가지 원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 거래로 이렇게 그 임직원들에 대한 대여금의 형태로 그 비자금을 조성한 어떤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준 형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네네네. 이 장부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예. 회사 직원인 김경률에게 업무상 가불금으로 예를 들어 뭐 12억을 지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상 가불금이라 하면은 네. 1개월, 길어야 한 3개월 내에는 정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가불금이 그런 것, 12억이라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아무튼 예. 네네, 좀 더 큰 금액일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1억, 2억 뭐 조모 씨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조모 씨에게 뭐 1억 얼마, 김진 씨에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큰 금액인데요. 네. 이게 업무상 가불금의 형태로 이제 나가서 네. 이게 이렇게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가불금은 3개월 내, 적어도 3개월 내에서는 업무상으로 쓰여서 정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 꽤 긴 기간 동안 이제 정산이 안 되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 국세청에 제보한 탈세 제보서에도 적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 비자금의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갈래는요? 또 하나 갈래로는 지금 이제 계속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해외 거래입니다. 예. 다스가 그 해외 소재하고 있는 법인과 아주 대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마땅히 이제 물건을 공급하였다면 해외에 있는 현지 법인에 물건을 공급하면 그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몇몇 방송사에서도 이제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싱가포르라든가 이런데 조세 회피처에 존재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또 발견했습니다. 일부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네네네네. 예. 예.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지금 조금 어떤 구체적인 실적을 검찰이 발견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혹시 그러면 하나하나 좀 다시 여쭤볼게요. 업무상 가불금 형태의 비자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직원한테 가불을 해준 시점 이게 좀 몰려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점. 이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입수한 장부는 2007년, 2008년인데요. 예. 계정별 원장에서 2008년 계정별 원장에서 보면은 지불을 하고서 전혀 이제 변동이 없는 그런 형태도 발견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손모 씨라든가 이런 분한테는 이런 특징적인 이제 가지급금, 대여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약 41억 가량을 특정 일자에 현대자동차에게 그 철판 자재대금이란 명목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 다스가 현대자동차에게 철판 자재대금이란 명목으로 42억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정작 나가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손모 씨라는 개인 직원에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 역시도 상당히 조금 혐의를 둘 만한 그런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불금 형태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는 비자금 규모는 헤아릴 정도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국세청 탈세 제보서에도 썼지만, 제 관점에서, 그리고 세무당국의 관점에서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보는 게 저희들이 한 10억가량 되고요. 10억, 예. 네네. 이건 이제 뚜렷하다라고 혐의가 입증되는 금액으로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현대자동차에
이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게 예. 2018년 1월, 2월, 3월에만 있습니다. 이 예. 금액들이 매월 40억가량 돼서 이게 한 120억가량 됩니다. 2018년이 아니라 혹시 2008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2008년입니다. 예, 120억. 예, 이것만. 네네. 매월 40억 정도 해서 1, 2, 3월 해서 예. 120억가량이 예, 현대자동차의 그 자재대금이란 명목으로 개인 직원들에게 업무가 불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본사로 입금이 안 된 규모는 혹시 파악이 됐나요, 그러면? 이 정황도 제가 이거는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들의 이제 그 전원에 의하면 예. 여기 300억대 안팎 지금 포착한 것은 뭐 그런 이제 질문을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셨던 분들이. 예. 그러면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거의 뭐 최대 500억 가량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뭐 제 생각에 뭐 최대 폭일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떤 수치에 이렇게 집착하여서 얼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봐온 다스의 장부들, 다스의 통장들 그리고 거래 관행들을 보면은 좀 적어도 거래 금액에 관한 한 비자금 규모에 관한 한은 네. 조금은 최대로는 좀 천문학적 금액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말씀 네. 이거는 최소 추계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네. 지금 해외 거래 규모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각이 되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예. 상당히 지금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그 일전에 이제 제기됐던 최동영 전 네. 경리팀장이나 김종백 씨가 제기했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호영건 쪽에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120억 외에 예예. 추가로 100억짜리 그 뭉치 비자금 의혹의 돈 덩어리가 하나 더 있고 또 네. 120억 플러스 20억이라고 하는 게 더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럼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비자금과 그거는 또 별개인 겁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그래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신 그 100억 규모는 네.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그 도곡동땅과의 연관고리를 밝혀줄 어떤 핵심 고리로 보여집니다. 그쪽의 수표가.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이 지금 네. 검찰에서 별도의 비자금 의혹이 그 나오게 된 과정을 좀 보면 네. 검찰에서 영법빌딩 지하 2층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고 여기서 네, 17개 상자의 문서를 확보를 하는데 거기에 다스, BBK 관련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예. 그러면 이 문서를 뒤진 결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온 빌딩으로 문서로 말미암아서 예. 다스의 실소유주가 어떤 그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떤 아주 그 내밀한 회계 장부에까지 검찰이 그 접근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다스금 비자금 관련해서 검찰이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네. 공소시효를 극복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네. 이건 어떤 의미로 읽으세요, 위원장님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2007년 12월까지는 특정가법상 그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네. 이 검찰이 공소시효를 극복했다는 말씀은 2008년 이후에 횡령 혐의 금액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특검 이후에도 다스는 지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네. 이에 따른 이제 어떤 구체적인 혐의 금액을 포착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 위원장님의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불금 형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여기에 이름이 동원이 됐던 임직원들의 계좌를 그 역추적하다 보면 네네. 최종적으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금방 그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이 2007년에는 A라는 사람, 똑같은 금액이 네. A라는 사람으로 있다가 2008년에는 또 전혀 엉뚱한 이름으로 이렇게 돈의 흐름이 없었는데도, 장부상 돈의 흐름이 없었는데도 뭐 B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통장의 흐름, 실제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그 비자금의 귀속자, 실소유주들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언론 보도를 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스의 네. 실소유주에 대해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간 계속 나왔던 말씀이 어떤 정호영 특검에서도 나왔던 말씀이 그 다스의 자금이 MB에게로 흘러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이런 부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스의 자금들을 보면은 명목상의 주주인 이상은 김대정 씨에게도 가지 않았거든요. 네. 네. 항상 다스에서 벌어진 돈들은 이제 다스 내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번 어떤 수사의 성과라면 다스의 어떤 비자금들 이런 횡령액들이 실소유주에게로 흘러간 그런 정황을 파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더 궁금해지는데 일단 좀 기다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 관련한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을 해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는데 그런데 네. 최동영 전 경리팀장의 증언에 따르면 다스에서는 변호사의 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최동영 전 경리팀장의 이런 증언은 삼성전자가 대납해 줬다라는 강력한 방증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참고로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추적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유력 변호사분들의 어떤 일관된 설명은 에이킨 검프라고 하는 이렇게 그 미국 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쓰기 위해선 이 다스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과 스위스에서 제기하였거든요. 네. 그러면 140억을 찾기 위하여 그 지불해야 될 법률 수수료가 분명히 150억을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미국 내 법률 전문가로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다스에서는 약 7, 8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이 성공보수의 형태로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예. 나가긴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예. 이건 아마 제 말씀이 7, 8억 정도 성공보수의 형태로. 이제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정원의 특활비일까?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뜻밖에도 이제 삼성에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난 거죠. 저 위원장님 잠깐만 다스에서 7, 8억이 성공보수로 나간 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에이킨 건프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0억이 140억이 입금된 후에 성공보수의 성격으로 지급이 됐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선임 당시에 선임료가 이제 그 다스에서는 지급이 안 한 거고요. 네, 전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게 바로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것은 이제 네,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검찰 측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그 삼성전자가 대납을 하게 됐던 이유와 경위까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이제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추론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제 이건희 씨가 이렇게 사면 이전의 상태였고 이와 같은 이제 삼성전자에 의해서 다스 측 법률 수수료가 대납된 이후에 곧바로 이제 이건희 씨는 사면받게 되거든요. 이와 같은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뇌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시각이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줄 건데 잠깐만 짧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럼 7, 8억의 성공보수는 다스의 회계장부에 기재돼 있는 돈이었습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급 수수료가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그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지급 수수료가 쭉 일정하다가 법률 수수료가 나타나면은 그 지급 수수료 계정에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재임과 더불어 지급 수수료 계정이 아주 거의 급격히 떨어지다가 이 회수한 연도 2011년도에 그 성공보수 금액 이 금액만큼 또 증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의 김경률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 거래로 이렇게 그 임직원들에 대한 대여금의 형태로 그 비자금을 조성한 어떤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준 형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네네네. 이 장부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회사 직원인 김경률에게 업무상 가불금으로 예를 들어 뭐 12억을 지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상 가불금이라 하면은 1개월, 길어야 한 3개월 내에는 정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가불금이 12억이라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아무튼 네네 좀 더 큰 금액일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1억, 2억 뭐
조모 씨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조모 씨에게 뭐 1억 얼마, 김진 씨에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큰 금액인데요. 네. 이게 업무상 가불금의 형태로 이제 나가서 네. 이게 이렇게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가불금은 3개월 내, 적어도 3개월 내에서는 업무상으로 쓰여서 정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네, 방금 전 뉴스웨브 시간에 양아람 기자도 전해주셨는데요. 이 다스 수사팀이 기존에 드러났던 120억 원 외에 추가 비자금, 그것도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포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스 실소유주 등을 규명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던 참여연대의 김경률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경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자, 위원장님은 추가로 드러났다는 비자금이 성격 그리고 규모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오늘 검찰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 성격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액 규모라든가. 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입수해서 본 계정별 원장이라든가 네. 통장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오신 일부 분들하고 계속 이제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혹시 그러면 저 하나하나 좀 다시 여쭤볼게요. 업무상 가불금 네. 형태의 비자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회사에서 임직원한테 가불을 해준 시점 이게 좀 몰려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점. 이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입수한 장부는 예. 2007년, 2008년인데요. 예. 개정별 원장에서 2008년 개정별 원장에서 보면은 지불을 하고서 전혀 이제 변동이 없는 그런 형태도 발견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손모 씨라든가 이런 분한테는 이런 특징적인 이제 가지급금, 대여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약 41억 가량을 특정 일자에 현대자동차에게 그 철판 자재대금이란 명목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 다스가 예. 다스가 현대자동차에게 철판 자재대금이란 명목으로 42억을 지급하는데 예. 이 금액이 정작 나가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손모 씨라는 개인 직원에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 역시 예. 꽤 긴 기간 동안 이제 정산이 안 되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 국세청에 제보한 탈세 제보서에도 적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 비자금의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갈래는요? 또 하나의 관례로는 지금 이제 계속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해외 거래입니다. 예. 다스가 그 해외 소재하고 있는 법인과 아주 대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마땅히 이제 물건을 공급하였다면 해외에 있는 현지 법인에 물건을 공급하면 그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몇몇 방송사에서도 이제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싱가포르라든가 이런데 조세 회피처에 존재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또 발견했습니다. 일부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네네네네. 예. 예.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지금 조금 어떤 구체적인 실적을 검찰이 발견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시도 상당히 조금 혐의를 둘 만한 그런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불금 형태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는 비자금 규모는 헤아릴 정도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국세청 탈세 제보서에도 썼지만, 네. 제 관점에서, 그리고 세무당국의 관점에서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보는 게 저희들이 한 10억가량 되고요. 10억, 예. 네네. 이건 이제 뚜렷하다라고 혐의가 입증되는 금액으로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처럼 현대자동차에 이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게 예. 2018년 1월, 2월, 3월에만 있습니다. 이 예. 금액들이 매월 40억가량 돼서 이게 한 120억가량 됩니다. 2018년이 아니라 혹시 2008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2008년입니다. 예, 120억. 예, 이것만. 네네. 매월 40억 정도 해서 1, 2, 3월 해서 예. 120억가량이 현대자동차의 자재대금이란 명목으로 개인 직원들에게 업무